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 제가 사는 용인에 골짜기 쪽이 아니고 능선 쪽으로 올라와 봤어요. 뭐 정상이라고 해봐야 여기 해발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에서 250m 정도 되는 곳인데 봄 가뭄이 의외로 심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렇게 풀들이 많이 없습니다. 멀리를 봐도 풀들이라고는 잘 안 보여요. 중간중간에 이제 원추리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원추리만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골짜기 쪽에서 나무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골짜기 쪽에 회임나물이라든가 딱총나무, 뭐 요런 나무에서 나는 나물도 골짜기 쪽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건조하기 때문에 거의 뭐 건조에 강한 진달래나 철쭉 같은 종류들 밖에 안 보입니다. 그 외에 나물은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막 고라니가 놀라서 도망가고 있네요. 산에 들어오면 가끔가다 쟤네도 놀라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뭐 돼지도 있긴 한데 이곳에는 돼지가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원추리가 아주 먹기 좋을 만큼 딱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맘때가 채취하기 적기입니다. 산마늘,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은 일반 야산에는 절대 없다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야산에서 이렇게 명이나물, 산마늘과 같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은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볼펜심처럼 연필 잘 깎아 놓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뾰족하게 올라오면서 끝에가 살짝, 끝에가 벌어져도 이렇게 뾰족합니다. 양쪽 다. 다른 둥글레나 풀솜대나 산마늘은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옛날 펜촉처럼 날카롭지 않고 여기가 뭉툭한 데 반해서 은방울꽃은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처음에 이거 보시죠. 끝에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풀솜대나 둥글레 이런 모든 것들이, 산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되는 독초입니다. 선밀나물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선밀나물도 백합과 식물인데 밀나물, 선밀나물, 나물로 어릴 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청가시 덩굴도 새순 올라올 때는 먹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백합과 식물들이잖아요. 백합과 식물들은 콜히친이라는 독성들이 조금씩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근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나물들, 원추리라든가 참나리, 무릇, 요런 것은 이제 독성들이 있어서 살짝 데쳐서 우려내야 되지만, 요 선밀나물이라든가 밀나물, 청가시 덩굴, 청밀의 덩굴 이런 것은 독성이 없어서 어린 순을 채취해서 그냥 나물로 드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아직 어리니까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둥글레는 보시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뿌리가 막 번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는 데는 꽤 많은 양을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채집하기가 딱 좋아요. 이렇게 딱 뽑으시면 이렇게 딱 뽑히거든요. 이렇게 뽑으시면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셔도 되고, 다른 이렇게 많으니까 파 삶듯이, 쪽파 삶듯이 삶아서 숙회로 드셔도 되고요. 물론 양념해서 무쳐 드셔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둥글레입니다. 여기 잘 나오네요. 요거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잎이 끝에가 날카롭지 않고 나선형입니다. 유선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기날인데 밑에 잎들이 따로따로 벌어진다 그랬죠. 따로따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벌어지면서 올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끝이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둥글레하고 애기날이 구별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뚝뚝 끊듯이 끊으면 요것은 조금 억세졌네요. 그죠? 이렇게 둥글레는 펼쳐지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위에서 잎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 장으로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나리하고 구별이 쉽죠. 이런 거는 좀 억세졌으니까 아직 억세지 않은 걸로 이렇게 군데군데 속듯이 뽑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군데군데 솎아서 한 줌씩 이것만 먹게 되면 별 맛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나물들하고 섞게 되면 또 다른 향취의 맛을 내니까 봄나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과 식물들, 양지꽃이죠. 양지꽃, 뱀딸기, 세임양지꽃, 가락시나물 모두가 장미과 식물입니다. 요것은 양지꽃인데 쭉 올라왔어요. 줄기가 쭉 올라와서 잎이 딱 3장이에요. 3장이죠. 요게 세임양지꽃입니다. 일반 양지꽃은 여기에 잎들이 촘촘히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세임양지꽃 구별하는 법이고요. 뭐 민눈 양지꽃이라고 또 세임 양지꽃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꽃이 피면 꽃이 이렇게 피게 되면 옆으로 줄기 뿌리가 쭉 뻗어갑니다. 그래서 꼭 덩굴성식으로 보이는 것이 이 세임 양지꽃의 특징입니다. 요것도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시면 이 양지꽃이 정력제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데 나물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지 않으니까 잎장 한두 장 정도 뜯어 가지고 다른 나물과 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지꽃이 잘 보이네요. 요게 진짜 오리지널 양지꽃입니다. 새 잎이 있고 밑에 줄기에 또 요런 작은 잎이 보이죠. 요거는 그냥 일반 양지꽃입니다. 자, 요거 뭐 칼을 넣어서 깨끗하게 자르셔도 되고 많은 곳에서는 잎만 따셔도 되고 여기 꽃대가 꽃망울이 맺혔잖아요.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어리고 자손을 번식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꽃입니다. 요즘 봄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심하네요. 용인은 아침에 영하로도 떨어지고 해서 일찍 올라왔던 싹들이 막 얼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삼지구엽초예요. 여기가 이제 자생지인데 지금 시기에 오면 여기 꽃이 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겨우겨우 잎만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놀이터에서 한 직선거리로 여기 한 200m 정도 되는데 놀이터 쪽에는 해도 잘 들어오고 조금 여기보다도 낮기 때문에 꽃이 벌써 폈는데 여기는 이제야 막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염소가 상당히 좋아한다죠. 이거 사람도 좋아합니다.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나물로 먹기보다는 잘 키워서 약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양각이라는 약명으로 부르는 삼지구엽초입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 경사면인데요. 해가 많이 들어오고 좀 건조한 곳인데 이렇게 참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잎 하나만 향 되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는 향이 차원이 틀립니다. 자, 여기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나물로 사용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자, 요것도 참치네요.
올라오는데 놔두고 잎 큰 거 하나만 살짝 뜯어서 맛배기로 향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 몇 개가 보이는데 잎이 좀 연한 걸로 이렇게 뜯어서, 어차피 요거 단독으로 사용할 거 아니고 다른 나물들과 섞을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다른 나물들과 섞어서 맛을 내게 되면 저녁에 비빔밥 재료로 아주 굿입니다. 굿. 자, 요것도 이제 참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잘 안 찾게 되고, 또 시장에서 이게 어머니들이 채취해서 뜯어다 놓은 것 외에 뭐 재배해서 파는 것들은 향이 거의 없습니다. 풀맛만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야생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드시려고 하는데, 너무 흔하니까 다른 뭐 나물들에 비해서 좀 눈길이 덜 가나요? 하지만 저는 이 향 상당히 좋아합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요런 이제 나물도 보입니다. 작년에 꽃도 피었던 묵은 줄기도 보이고요. 장미과 식물들 중에 양지꽃 있고 가락지 나물 있고 뱀딸기 있고, 요것은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은 항암 약초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요럴 때 이제 채취 적기인데, 보시면 잎들이 있잖아요. 잎과 잎 사이에, 큰 잎 사이에 보시면 요렇게 작은 잎, 타겹들이라고 하는데, 요 작은 잎들이 또 요 마디마디 사이에서 또 납니다. 요것은 이제 일반 양지꽃하고 집신나물의 차이점입니다. 구분법입니다. 집신나물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집신나물을 선호하시는데, 양지꽃이나 집신나물이나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별법이 있다는 것, 중간에 이런 작은 잎이 또 난다는 것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이 여기에 몇 개체가 좀 보이네요. 이럴 때는 아직 어리니까 통째로 뜯지 않고 옆에서 이제 중간에 요 새싹 올라오는 요거만 놔두면 여기서 올라와서 광합성을 해서 또 꽃이 피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에 잎만, 미리 올라온 옆에 잎만 아직 연하기 때문에 요거만 잘라서 나물에다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신나물이고 너무 어려요. 이게 많은 곳에서는 뭐 이렇게 뭐 과일 깎는 칼 같은 거 아니면 커터칼 같은 걸로 가지고 가시면서 여기를 넣어서 잘라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많지 않은 데서는, 그리고 많이 채취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잎만 이렇게 따 갖고 가시면 얘가 또 살아나거든요. 요것은 이제 해임나물인데, 해임나물이 거의 다 억세지고 있습니다. 나물 하러 이제 낙엽만 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이런 이제 하얀 잎이 보일 거예요. 이 하얀 잎은 잎이 손바닥처럼, 단풍잎처럼 이런 식으로 손바닥 장상엽을 띠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 잘라서 이렇게 넘거뜨려 놓은 것도 있고요. 너무 크니까 이게 엄나무거든요. 엄나무를 잘라서 중간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저렇게 쓰러뜨려 놓았네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다 안 자르고 중간에를 잘랐습니다. 이제 엄나무 맛을 봐야겠죠. 요거 누가 또 알고 계신 모양인데 요거 하나만 따겠습니다. 따고 여기도 하나 따고. 엄나무 가시는 찔리면 상당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따야 됩니다. 요거도 하나 따고요. 조고도 있는데, 조기도 있는데 손이 안 닿아서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고. 딸 수는 있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
다른 나물들하고 섞을 거니까 몇 개만 채취해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상당히 부드러워 놓으니까 여기를 잡고 제가 살짝 뜯으려고 그랬더니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예전에는 이 뿌리에서 뿌리를 갈아서 여기서 이제 전분을 채취해서 떡도 만들어 먹고 죽도 써 먹고 구황식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원추리 뿌리입니다. 맹문동 뿌리도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이 뿌리에는 백합과 식물들 뿌리에는 콜히친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배탈을 날 수도 있고요. 조리를 잘 해서 이 뿌리 전분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지상부로 올라온 이 원추리 순도 너무 쇠었다 그러죠. 너무 우짜란 것은 아주 푹 삶아야 됩니다. 푹 삶아야 독성 물질이 빠지고요. 가급적이면 어린 순을 채취해서 드셔야지 나물 중독 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뽑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뽑혔는데 위에만 뜯고 우리는 다시 묻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꾹 밟아 놓으시면 얘가 공기하고도 접촉 안 되기 때문에 또 살아납니다. 낙엽 덮어주면. 자, 숲속에 들어오면 좀 건조하다 싶은 곳, 주변에 소나무가 좀 있고 그런 곳에는 노루발풀도 있습니다. 이 노루발풀은 지혈 작용이 있고요. 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심장이 아니고 신장입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신장이 좋아지니까 정력도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막 아주 엄청나게 영상에 대고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이 식물은 참고로 일반 화분 같은 데서는 잘 살지 않습니다. 소나무균과 공생하는 관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뽑아가도 잘 살지가 않는 식물입니다. 약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뭐 다 뜯어 가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잎을 몇 장씩 뜯어서, 많은 곳에서는 제법 많이 보입니다. 잎을 몇 장씩 뜯어서 말려서 차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물로는 드신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여기 이제 꽃이 폈다가 씨앗이 달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매력적인 꽃이 핍니다. 노루발풀입니다. 이 숲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제 제비꽃도 보이는데, 요것은 형태가 고깔처럼 생겼죠. 꽃이 없어도 알아볼 수가 있는 유일한 제비꽃입니다. 고깔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모든 종류를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상당히 약효도 뛰어난 제비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드실 수가 있고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꽃도 이뻐서 야생화로도 쓰이고, 대부분의 의아리라 그러면 모르시는데 클레마티스라고 하시면 많이들 아세요. 토종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의 새순인데, 이 의아리의 새순도 요렇게 새순 올라올 때만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활용은 하지만 이 독이 있는 식물들을 유독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독식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리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나물 중독 사고 뭐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배탈 나는 정도지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독식물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배탈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또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저희 같은 유튜버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아리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독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 조금씩만 채취해서 다른 나물과 같이 곁들이시거나, 좀 요거만 단독으로 채취하시게 된다면 삶아서 좀 우려내신 다음에 나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적 추억의 간식거리죠. 찔레순도 아주 연하네요. 요것도
이렇게 중간중간 몇 개, 많이 말고 조금만, 한 줌만 채취해서 다른 나무라고 섞을 거니까 조금 채취해 보겠습니다. 찔레수는 진짜 안 드셔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다들 드셔보셨는데 따고 통통한 걸로 몇 개 채취해서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네요. 자, 한 줌만 채취해서 또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찔레나무 밑에 요런 데 보시면 찔레순 꺾다 보니까 있는 요런 밑에 그런 제비꽃이 좀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제비꽃 종류 중에 콩제비꽃입니다. 상당히 꽃이 작아요. 작고 이쁜데 이게 또 나물로서 괜찮고 또 채취하기도 쉽습니다. 밑에 쪽에 하나만 뜯으면 이렇게 온포기를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채취하기도 쉽기 때문에 다른 나물과 섞을 거니까 똑똑 꺾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뿌리 훼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채취해서 다른 나물과 섞으면 상당히 또 맛을 어우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찔레가 좀 상당히 통통하네요. 몇 개 더 꺾겠습니다. 위에 중간 부분 잡고 살짝만 이렇게 제끼면 밑에서 이렇게 하면 밑에 떡잎까지 다, 자 보세요.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떡잎까지 다 채취되잖아요. 중간을 잡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냥 떡잎은 남아있고 깨끗하게 채취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산에서 점심시간을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직장에 있는 등산로 주변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해발이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이것저것 귀하다는 음나무 순도 있고요. 원추리, 그리고 둥글레순, 찔레순, 혼잎나물 순, 졸방제비꽃 등 몇 가지를 간섭해 봤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산에 올라가 봐야,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특별한 나물이 없습니다. 기껏 지금 올라오는 거 많아야 원추리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야산이라도 한번 둘러보시면 다양한 나물들, 조금 많지는 않겠지만 한 끼 정도 맛보실 수 있는 것은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싹쓸이 하지 마시고 몇 개 안 되면 그 중에서 속듯이 한두 개째씩만 솎아서 여러 개체를 이런 식으로 채취하신다면 한 끼 정도의 아주 향기로운 반찬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에 의아리순과 여기 원추리순은 잘 삶아서 한번 물을 갈아 주시고 좀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독성 물질이 빠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 배탈 날 수가 있는 나물 중에 대표가 이 원추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의아리는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에 어린 수는 상관없지만 좀 더 커진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이 영상 찍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 구독자님 몇 분께서 톡으로 이 식물 사진 찍어서 문의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남겨놓았던 것이고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식물 이름 모르고 함부로 드시기보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공유해 주신다면 저도 모르는 것 알아갈 수가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